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어쨌든 준비하면서 있었던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작년에 있었고, 아시안 게임을 에서 제가 동메달을 획득하고 아마 11월 달에 그때 선발전, 이제 올림픽 선발전 1차전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 원래 전 연도 이제 1차 선발전이 있기 전에 먼저 올림픽 선발을 하는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에 선발을 되려면 올림픽 선발전 1차, 2차 그리고 세계 랭킹 점수를 포함해서 이걸 토탈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를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게 되는 건데, 원래 1차 선발전을 안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전년도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 제 선발전을 1등 점수를 부여받아서 그 점수를 받아서 이제 1차 선발전 안 뛰어도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상황은 1차 선발전 안 뛰는 게 여러모로 부담도 덜 되고, 그 이후에 있는 시합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유도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제가 2023년도에 세계선수권에서 5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등이 1명, 2등이 1명, 3등이 2명이 있고 그 다음 5등이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동메달 결정전에 세계선수권에서 져서 5등을 하고 또 아시안게임 때 동메달을 획득을 해서 1차 선발전을 무조건 뛰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몸에 부상도 되게 많았고 되게 힘든 약간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굉장히 좀 몸도 많이 지쳐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아시안게임이 한 9월인가 정도, 8월 끝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시안게임 끝나고 남은 한 두세 달 정도를 어쨌든 준비를 해서 이제 다가왔어요. 선발전이 딱 다가와서 그날 개최를 하고, 저희는 보통 개최량을 하면 전날 개최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개최량을 한 번 더 해요. 랜덤으로 해서 개최량을 한 번 더 하는데, 그날 저랑 같이 이제 올림픽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 선발을 경쟁을 하던 선수가 저 포함해서 한 2명 정도 더 있었어요. 그래도 올림픽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한 2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전날 개최량을 통과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랜덤 개최를 4명을 뽑거든요. 저희 각 체급의 4명 선수를 뽑는데, 아침에 그 선수 걸렸는데 개최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저랑 경쟁을 하던 선수가. 근데 저희는 올림픽 1차 선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올림픽 점수도 있을 뿐더러 1등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있는 국제대회를 무조건 우선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선수가 개체량을 탈락을 하면서 아예 점수를 하나도, 그 선발전 점수를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딱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리한 상황을 놓여지고, 또 그날 사실 저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선발전이나 이런 걸 하면 항상 우승을 했었고, 올림픽을 세 번째지만 그 나가는 모든 대회마다 사실 국내 시합은 잘해야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입장에서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근데 그 한 선수 한 선수 사실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저는 몸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합을 나갔는데 진짜 한 판, 두 판 너무 순조롭게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승까지 진짜 다 한 판으로 이기고 올라가고, 결승에서도 사실 그 선수랑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여러 번 했지만 한 판으로 쉽게 이긴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분 정도 만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기술이 제대로 딱 걸리면 저희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상대를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차 선발전에 제가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예상치 못하게 제 생각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이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고, 대표팀에 이제 들어가서 그 해 겨울 동계 훈련을 해요. 동계 훈련을 하고 저희는 1차 1, 2월에 이제 유럽 대회를 가거든요. 그러면 뭐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포르투갈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매년 경기를 열리는데 거기를 출전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합에서 사실 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올해 있었던 포르투갈, 파리 두 대회에서 7등이랑 5등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준비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시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잘 풀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래도 제가 목표로 했던 건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대회 이제 결과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올림픽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죠. 이제 올해 3월 달에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을 갔다 와서 2월 달쯤에 2월 한 중순쯤에 돌아오면 보통 한 3, 4주 정도 있다가 2차 선발전을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랭킹에 올림픽에 나가려면 일단 랭킹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선수만 뛰는 거고, 두세 명이 들어가면 그 랭킹 안에 들어있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랑 선발전에서 이제 결승에서 붙었던 그 선수는 올림픽 랭킹에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는 선발전을 우승을 해도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차 선발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발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에 상관없이 그 선수는 이미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1차 선발전 때 그 저랑 같이 경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는 랭킹에 들어가 있었는데 1차 선발전 때 점수를 아예 받지 못했거든요. 아예 1점도 받지 못해서 개체량이 떨어져서 그 선수는 이 2차 선발전에 우승을 해도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랑 점수를 계산을 해도. 그래서 제가 2차 선발전도 사실 그 올림픽 선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큰 경기인데,
2차 선발전 아예 출전을 안 해도 제가 올림픽을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냥 제가 1차 선발전 끝나고 2차 선발전 뛰지도 않고 이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마음은 편한 상태에서 이제 2차 선발전을 뛰지 않으니까 저희는 올림픽에서 시드 배정을 받거든요. 랭킹 점수에 따라서. 근데 1등부터 8등까지가 점수를 받아요. 그 상위 랭커들. 그러면 시드를 보통 올림픽에서 시드를 받으면 한 경기 정도를 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한 상태여서 2차 선발전 끝나고 그 대회 한 국제대회를 몇 개 더 뛰어서 랭킹이 좀 올려놔서 올림픽 때 유리한 상황으로 경기를 하자, 이런 그 대표팀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좀 얘기를 해서 그럴 계획으로 국제대회를 한 3개 정도를 좀 무리한 게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좀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 대회 뛰면 올림픽 때 시드 배정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합을 준비를 해서 나갔어요. 근데 2차 선발전을 안 뛰게 돼서 그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선발전이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선발전 안 뛰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 처음 간 시합이 터키였거든요. 근데 터키에 갔는데 첫 번에 탈락을 합니다, 제가. 근데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당연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첫 판에 탈락을 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되게 점점 뒤에 있는 시합에 대한 부담감들이 엄청 크게 오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만큼의 성적을 거둬야지 올림픽에서 시드 배정을 받아서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다시 외국을 시합을 출전을 했어요. 그게 갔다 온 게 아마 한 4월에서 5월 사이인 것 같은데, 타지키스탄이랑 카자흐스탄을 갔다 옵니다. 근데 타지키스탄에서도 첫 번째 판에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첫 번째 판에 탈락을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지금껏 이렇게 져본 적이 없어요.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여태까지 대표팀에서 한 10년을 넘게 있었고, 국제대회를 다니면서 세계대회 연속 첫 판에 진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부상까지 당해요. 타지키스탄 가서 왼쪽 팔꿈치가 다치고, 또 카자흐스탄 경기를 타지키스탄 바로 이동해서 경기를 했는데 오른쪽 팔꿈치까지 다쳤어요. 와, 그런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안 그러려고 해도 이게 제 생각처럼 막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그 다음에 있는 올림픽 전에 있는 마지막 세계 선수권 시합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시합을 끝으로 랭킹 포인트는 점수는 끝나고 이제 바로 올림픽인데, 사실 세계 선수권을 뛴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고, 제가 팔꿈치도 다치고, 그 세계 선수권에 해서 진짜 막 1등, 2등 하지 않으면 시드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담감까지 안으면서 시합에 뛰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시합에 다시 안 뛸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시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님께 물음을 하면서
저를 되게 제 자신이 되게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되게 제가 생각한 기준이 한 이 정도 높이였다면 이 정도까지 낮아져 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 되게 어떻게 보면 제 교만함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전에 있던 시합들을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합들에 나갔고 되게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깎아주시고 오히려 제 마음이 낮춰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되니까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이 시합이 세계선수권 시합을 나가기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마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지만 주님이 생각했을 때에 낮추시는 거는 주님의 기준에서는 더 낮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낮춰주신 데까지 낮춰주시면 그 이후에 주님이 더 높여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세계선수권 준비를 하게 됐고 사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김성재님께 좀 전화를 드렸어요. 시합 전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마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합을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힘든데 힘든 상황이어서 선생님께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 있는데 사실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선 선생님께서 비유를 좀 해주시면서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세계선수권 전에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한 번씩 해요.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쓰는 게 있는데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김소연님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전 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주님께 제가 이거 작성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약한 때의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10절 라는 말씀을 비유로 김선우 주님께서 나에게 교제를 해주셨다. 정말 큰 위로가 됐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태를 잘 아신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너무 약하게 느껴지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지금껏 나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안바울이 될 수 있길,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선한 간증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길. 그래서 모든 과정 또한 기뻐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다. 나를 가장 좋을 때에 가장 높여주실 그리고 사용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합 전에 작성을 하고 시합에 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합이 일단 저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합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제가 뭐 지든 이기든 뭐 승패를 떠나서 그냥 경기하는 거에 사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주님이 저를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뭐 어떤 결과가 됐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들어가니까 경기가 너무 마음 편하게 잘 됐어요. 만약에 전에 경기에서는 상대를 딱 앞에 쓰면 경기장 들어가 앞에 쓰면 상대가 좀 커 보일 때가 있고 작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상대들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시합 세계선수권 나가서는. 그래서 한 판, 두 판, 세 판 이기고 사실 8강전에서 이제 일본 선수랑 경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왼쪽 팔꿈치가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쪽 잡기 선수랑 하면 그래도 왼쪽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경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노련하게 해서 승리했는데 그 16강에서 오른쪽 상대 선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수랑 경기를 하다가 팔꿈치가 또 좀 안 좋아서 다쳤어요. 약간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부상이 있어서 그 경기에서는 승리를 하고 8강전 준비를 하는데 8강전을 안 하게 기권하기로 하고 경기를 바로 스톱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 경기에서 기권해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주님이 저에게 지금껏 유도하면서 처음 있는 일들을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의 목표는 올림픽이었으니까 세계선수권에 기권을 하게, 근데 기권을 하는 것도 그냥 주님이 딱 그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기권 원래 저는 뭐 국내에서 선발전이 있든 뭐가 있든 부상을 안고 시합을 안고 시합에 뛴 적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무조건 저는 주변에서 말리더라도 무조건 시합을 끝까지 했거든요. 지든 이기든.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딱 멈추게끔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합을 딱 멈추고 이제 그 대회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올림픽을 준비한 기간이 한 달 반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에 있어서 너무 편안하게 준비가 잘 되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잘 되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됐어요.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일주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좋아지는 게 보일 정도로, 주변에서도 보일 정도로 너무 이제 몸이 잘 만들어지고 하니까 주변에서 와 너무 좋다, 요즘에 몸도 그렇고 올림픽 준비하는데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저 자신도 그걸 느낄 정도로 너무 편안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올림픽도 이제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넘쳤고, 주님이 이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림픽이 이제 출발하기 하는 게 다가왔어요. 진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 파리로 이동을 해서 저희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한 열흘 전에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 사전 캠프 이제 올림픽 빌리지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파리로 먼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적응 훈련을 하고 심지어 체중 감량도 하고 다 하고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현지가 되게 덥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데, 너무 더우면 오히려 몸이 좀 퍼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대회를 다시 몸을 빨리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더우면. 근데 사전 캠프 이동했던 곳이 올림픽 파리 시내 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쪽에 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그 동안에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체중 감량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정도로, 저는 원래 약간 어떻게 보면 설레발을 안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번에 몸이 너무 좋아서 불안할 정도로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몸을 다 만들고 갔어요. 올림픽 선수 이제 빌리지 들어가서 훈련을 거기서 이제 개체량도 하고 이제 시합 준비하고 이제 개인전 당일이 딱 됐습니다. 근데 시합을 준비해서 이제 나가면 사실 경기 아무리 뭐 내가 몸 준비 잘하고 했어도 긴장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대회를 나가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나가는데도 세계 선수권 때 제가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이후에 첫 경기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이후의 첫 경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진짜 긴장이 하나도 안 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개인전을 딱 나갈 때. 그리고 첫판 그러고 나서 첫 판에 딱 상대를 마주 하는데, 사실 그 상대도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저도 한 번 졌던 경험도 있고, 두 번의 경기를, 세 번의 총 경기를 그 선수랑 첫 판에 했던 선수랑 치렀는데, 두 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는데, 이길 때도 굉장히 좀 힘들게 이겼었거든요. 근데 첫 판에 굉장히 쉽게 이긴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그냥 한 판으로 첫 경기를 이겼어요. 그리고서 이기고 나와서 두 번째 경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경기했던 선수는, 제가 두 번을 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선수한테는. 그래서 사실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 선수한테 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몸도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았고,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상대한테 지니까 좀 약간 허탈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정도 제가 준비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절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사실 전 굉장히 냉정한 상태에서 들어갔거든요, 경기를. 근데 지고 나와서 좀 마음이 굉장히 허탈한 마음 가운데에 그 하루를 이렇게 보냈어요. 어쨌든 경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서 짐을 챙겨서 숙소에 들어가서 한 하루쯤 지나던가. 근데 주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 하루, 이제 그 대회에 대해서 올림픽 개인전 경기 이렇게 주님 끝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수요일 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화요일 날 대회가 끝났는데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또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네, 노트에 작성한 걸 좀 읽어드리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 번째 올림픽이 끝났다. 결과는 16강 탈락.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준비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허무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과 과정이 있기에 감사가 됐고 지금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주님은 분명 이곳까지 오는 모든 과정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미래를 이미 계획해 주시는 분이기에 지금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든다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시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어쨌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 모든 것,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쨌든 저는 개인전은 끝났고 단체전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주 화요일날 경기가 끝났고 토요일날 단체전 경기가 있어서 그냥 되게 그냥 편한, 어쨌든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되게 편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전 경기를 준비하고 단체전 경기 당일이 됐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체전 체급은 73kg
남자 이제 혼성 남녀 혼성 경기여서 남자 세 체급 여자 세 체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73kg 마이너스 90kg 플러스 90kg 이렇게 남자 팀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73kg의 올림픽을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66kg인데도 불구하지만 73kg 체급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단체전 당일 이제 단체전 개인전 대진표 나온 날에 단체전 대진표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경기가 터키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경기가. 근데 또 웃긴 게 그 첫 번째 경기 터키도 마이너스 73kg의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6kg의 선수가 나오는데 그 선수랑 제가 올해 4월인가쯤에 터키 시합 갔을 때 첫 판에 제가 진 선수예요. 그 선수랑. 그래서 사실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은 제가 준비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제 마음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고 그 선수랑 경기를 해서 딱 잡는데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 선수가 편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편하고 그냥 약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쉬운 상대가 된 거죠. 제 상황에서. 그래서 경기 자체가 너무 쉽게 풀렸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한 판으로 이기고 그 다음 판은 저희가 팀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첫 판은 16강을 이기고 8강에서 프랑스랑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올해 이제 이번 파리올림픽 단체 우승을 했는데 프랑스랑 저랑 하는 그 선수가 이제 저는 프랑스랑 하는 선수랑은 국제대회에서 73kg랑 처음 경기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 73kg 선수랑.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힘은 굉장히 세고 다르긴 한데 이 선수랑 경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약간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도 어쨌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였고 저는 알고 들어가긴 했지만 경기를 해서 어쨌든 경기는 제가 졌습니다. 이 선수랑 해서 경기에선 졌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프랑스랑 경기에서 지고 패자부활전 경기를 해서 패자부활전에서 이기면 메달 결정전을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이랑 경기를 하게 됐는데 앞에 제가 제일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됐어요. 6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체급마다 이제 순서가 바뀌거든요. 한 경기 끝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0kg가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여자 선수가 먼저 경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우즈베키스탄이랑 경기를 할 때 경고롭게도 제가 마지막 6번째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3명이 이기고 1명이 지고 3대1인 상황에서 사실 제 앞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 여자 선수인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마음에 저는 이제 경기를 바로 준비할 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선수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3대2가 됐고 저한테까지 경기가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는 상황이면 제가 이기면 우리 팀이 이제 무조건 이기는 거고 제가 지면 뭐 어느 정도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3대3이 되면 룰렛을 돌립니다. 근데 그거에 가게 되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면 누가 경기를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를 나가는데 사실 주변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주님이 저를 이곳에
오시게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 승리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있고 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경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선수 저랑 한 우즈베키스탄 선수도 그냥 못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작년 아시아 게임에서 우승한 선수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경기를 해서 이게 잡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선수랑 경기를 10분이 넘게 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서 한 12분 정도 총 합치면 한 12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선수가 되게 많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사실 저는 지치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게 주님이 저 함께 해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그 10몇 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하는 내내 그 선수는 점점 지치는 게 보이고 저는 진짜 제가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랬을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치지 않고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수를 또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까지 저희가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그 경기에서도 제가 이겨서 그래도 편안한 상황으로 이제 간 건데 동메달 결정전 딱 갔을 때 제가 5번째 순서였어요.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그래서 또 저한테 오기까지 앞에 점수가 3대1인 상황이 또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지면 저 뒤에 있는 선수도 경기하는 선수도 자기 체급으로 경기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에 들어갔고 또 정규 시간 4분이 지나고 승부가 나지 않아서 연장전을 계속 가는데 연장전 한 4,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선수들이랑 할 때 전략이 저는 한번 이렇게 잡히면 아무래도 체급이 낮고 힘이 좀 그 선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한번 잡히면 넘어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수들이 지칠 때까지 계속 가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들어갔는데 연장전 가서 결국에는 딱 한 번 잡혔는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힘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회 경기에서 지고 저 뒤에 있는 선수도 지고 결국 이제 그 다시 룰렛이 돌아갑니다. 저희 그래서 이렇게 띠디 돌아가는데 제 체급이 딱 뽑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실 저는 왠지 느낌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걸리고 나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딱 걸리고 사실 지은자매도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왠지 제가 걸릴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왠지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딱 걸리고 이제 모든 게 저한테 온 거죠. 모든 이제 이 경기의 승패, 모든 메달이 따냐 못 따냐 이런 상황에 딱 모든 게 저한테 왔는데 그 마이너 73kg가 걸리는 순간 저는 바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자신감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딱 서서 이제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선수의 표정을 봤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부담도 그 선수의 부담도 느껴지고 그 선수가 지쳐 있는 것도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경기에 딱 들어가서 처음 딱 잡아서 한 30초 정도 지났는데 그 선수가 그 지쳐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전에 경기에서 되게 오랜 시간 경기를 했고 그런 게 모든 게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때도 그렇게까지 지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침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기가 딱 승리를 하고 나서 모든 진짜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도 정말 큰 환호와
축하와 뭐 진짜 엄청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으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올림픽이 생긴 이후로 이제 올림픽 단체전 두 번째인데 우리나라 최초 올림픽 단체전 메달이 됐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세 번 나간 선수도 많이 없거든요. 한 3명 정도 있는데 올림픽을 3번 나가서 세 대회 연속 메달을 딴 선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저한테 그런 영광을 주셔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도를 하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 유도에 굉장히 큰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저 개인전에서의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전에서 사실 제가 개인전에서 우승을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개인전에서 우승을 했다면 저 혼자 우승을 하고 단체전에서 메달을 만약에 못 땄으면 이 정도의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단체전 금메달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도 만약에 그 뒤에도 계속 경기가 있고 그 선수들이 또 따고 이렇게 묻히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단체전 동메달을 땄고 거기다가 경기 내용 자체 그리고 그 경기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주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시고 하셨다면 이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큰 과정들을 주시고 결과로서 또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셨고 또 주님이 받으셨고 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24년에 저희 가정의 목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자라는 목표로 2024년 새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지금 제가 올림픽을 준비하고 올해 그리고 작년에 계속 있었던 일들 가운데 사실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자는 마음을 먹었지만 그 잠깐 힘든 그런 시간들 그럴 때 살짝씩 이렇게 마음에 그런 불안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자라는 저희 가정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왔을 때 이런 결과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주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런 내가 여기까지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보다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더 낮추시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더욱더 높이 올려주신다는 또 주님 확신이 더 생기게 된 이번 파리 올림픽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또 성도님들과의 이런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이 계획해 주시고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며 뭐 힘든 일들도 분명 그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분명 주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저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